안녕하세요. 윤쌤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인체 구조와 기능 우리 해부생리에서 감각기관 중에 시각기관, 눈에 관련해서 요약 정리하고 문제 풀이를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인체 구조와 기능 그 해부생리책 142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문제은행은 나중에 풀면서 다시 페이지 수 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눈의 구조와 기능 굉장히 복잡해서 학생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부분이고, 솔직히 해부생리에서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눈의 구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만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의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 이제 이 눈은요,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외층, 바깥층과 중간층, 그다음에 내층 이렇게 세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깥층, 외층, 얘를 이제 섬유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외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제일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눈의 구조는 각막과 공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검은 자 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검은 자. 우리 검은 눈동자 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자, 무색 투명하며 앞으로 약간 망곡,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광선이 통과할 때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의 구조상 보시면 여기 검은 자 위를 우리는 각막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앞에서 본 모양이고요. 옆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각막이죠. 검은 자 위가 각막이고 옆에서 본 모습은 여기가 이렇게 각막이 되는 거겠죠. 여기가. 이쪽이 이렇게 각막이 됩니다. 각막. 그래서 이 부분이 각막이 돼요. 앞쪽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망고 앞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각막이고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각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층에 있는 하나의 막이 더 있어요. 공막이 있어요. 공막. 자, 공막은요. 눈의 흰자위의 각막 부분과 시각신경 부분을 제외한 제외해서 눈의 흰자, 여기 흰자 부분을 공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막은 눈의 흰자. 근데 이제 각막을 제외한, 그 다음에 시각신경 부분을 제외한 안구의 전체를 싸고 있대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를 각막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각막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 여기 있죠? 나머지의 부분. 각막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하느냐? 공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얘는 공막은 각막을 제외한 나머지의 안구의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흰자위를 싸고 있으면서 안구의 전체를 싸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 공막에는요, 많은 혈관,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요. 혈관, 신경이 분포되어 있고 6근의 외안근,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공막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외안근 근육,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고정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 근육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다? 공막에 부착되어 동안신경의 도움을 얻어 안구의 움직임을 조절한다. 그래서 안구가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게 여기에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눈의 바깥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 외층을 구성하고 있는 막은 두 가지 막이 있어요. 앞쪽에서 일부를 담당하는 각막. 요 각막은 검은 자 위에 해당하고 빛이 처음으로 통과합니다. 빛이 처음으로 통과하면서 굴절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각막을 제외한 나머지의 요 뒤쪽에 있는 막을 무엇이라 한다?
흰자를 감싸고 있다 해서 흰자를 감싸고 있고 공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이 분포해 있고 근육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근육이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눈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조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층의 각막과 공막의 이런 특징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바깥층 했고 이제 중간층 한번 볼게요. 중간층은 혈관층, 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해서 중간층, 혈관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층은 크게 3개, 맥락막, 선모체 또는 모양체, 홍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맥락막을 보겠습니다. 자, 맥락막은요, 공막의 바로 안쪽에 있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공막이었죠, 여러분? 각막을 제외한 나머지 여기 위에 부분을, 눈의 겉에 부분을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막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흰자 부분 공막. 자, 공막을 벗겨내고 보면 그 밑에 뭐가 있냐? 맥락막이 있어요. 공막을 하나 한꺼풀 딱 벗겨내고 나면 맥락막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린 이 맥락막을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맥락막을 보시면, 자, 맥락막. 여기가 맥락막이죠? 여기. 맥락막. 우린 요 맥락막을 보는 거예요. 중간층에 있는 맥락막을 보시면 공막의 바로 밑에 안쪽에 있는 혈관 분포가 많아요. 혈관층에 있어요. 혈관 분포가 많은 층으로 멜라닌 색소가 또 많습니다. 혈관도 많고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맥락막의 색깔은요, 암갈색이에요. 암갈색. 혈관 분포가 많고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암갈색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맥락막이고요. 이 맥락막이라고 하는 거는 맥락막 바로 밑에 또 망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망막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망막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게 맥락막이에요. 맥락막에 뭐가 많다 했죠? 혈관이 많다 했어요. 혈관이 많으니까 이 혈관들이 망막에다가 산소라든지 영양분 같은 것들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영양분을 밑에 망막에다 충분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맥락막. 그래서 공막 밑에 맥락막, 맥락막 밑에 망막 이렇게 양파 껍질 까듯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공막, 그 중간에 있는 맥락막, 맥락막 같은 경우는 혈관 분포가 많고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암갈색이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많으니까 이 혈관을 이용해서 맥락막 바로 밑에 있는 망막에다가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 선모체, 모양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선모체예요. 얘를 선모체라고도 하고요. 모양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요 핑크색인데 얘가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각막과 공막의 경계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막과 그 다음에 요 공막의 경계에 딱 이렇게 중간에 있는 애예요. 각막과 공막의 경계 부위 안쪽에 안구내강으로 돌출한 평활 근육. 그래서 뭐 이런 거 모르셔도 되겠고 어찌됐든 이 중간층에 있는 근육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하잖아요. 수축에 의해서 요 수정체들 렌즈예요. 자, 렌즈에 만곡도를 사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체라는 이 근육은 눈의 중간층에 들어가 있으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로 따지면은요, 초점을 조절해주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게 선모체, 모양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홍채 나와 있어요. 홍채는 모양체 밑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렇게. 요게 홍채예요. 그래서 수정체를 감싸고 있는 듯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요. 각막과 여기 앞에 있는 요 각막과 여기 수정체의 요 사이에 있는 친구고요. 자, 광선의 강도 및 양에 따라서 얘도 근육이거든요. 평활근의 자율적인 움직임으로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공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홍채는요, 약간 홍채는 카메라 조리개와 같은
저는 학생들한테 요거 이제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우리 집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햇볕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커튼을 어떻게 해요? 열어요? 닫아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커튼을 갖다가 닫죠. 그 다음에 빛이 너무 적게 들어와요. 빛이 너무 적게 들어오면 커튼을 이렇게 열잖아요. 이게 홍채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공을 통해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 카메라 렌즈 조리개 또는 커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은 이 홍채가 빛이 많이 들어오면 홍채가 스르륵 닫히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겠죠. 닫혀요. 그러면 눈동자를 봤을 때 이게 동공이잖아요. 동공. 빛이 많이 들어와서 홍채가 닫아지면 동공은 이렇게 작아지게 되겠죠. 커튼이 닫아지면서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 너무 없어요. 어두운 데 가면은 동공이 어떻게 돼요? 빛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커튼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동공이 이렇게 확장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역할, 뭐하다? 홍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해요. 동공의 크기. 그래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동공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고, 빛이 너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동공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다? 홍채다. 그래서 저는 이 홍채를 커튼과 비유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요새는 카메라 또 잘 안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커튼으로 비유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커튼을 닫죠. 이 커튼을 닫았다라는 거는 동공 크기가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햇빛이 너무 적게 들어와요. 어두운 데 있어요. 그럼 우리는 빛을 보기 위해서 커튼을 열잖아요. 그러면 동공 크기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해주는, 커튼 역할을 해주는 게 누구다? 여기 보면 홍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죠.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하는 친구 누구다? 홍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눈의 중간층에 있는 친구들은 맥락막, 선모체, 홍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막 바로 밑에 있는 맥락막, 얘의 특징은 혈관 분포가 많고 멜라닌 색소가 많아서 암갈색이고, 그 다음에 맥락막 바로 밑에 보면 망막이 있는데 이 맥락막이 망막에다가 영양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양체 또는 선모체라고 하는 친구, 근육으로 이루어진 친구고요. 이 모양체, 선모체는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고, 그 밑에 보시면 홍채 있어요. 이 홍채도 조절을 해주는 친구죠. 커튼을 여닫는 역할을 하는 그런 친구인데, 이 홍채를 열고 닫고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동공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친구 홍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층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층, 가장 안쪽에 있는 친구를 보셔야 되겠죠? 자, 안층에는 망막. 그래서 망막이었어요. 맥락막 바로 밑에 있는 망막이고, 맥락막에 의해서 영양을 공급받는 친구가 망막이었어요. 자, 이 망막은요, 시각세포, 시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시각적 상을 받아서 뇌로 보내는 역할. 그러니까 요 망막이 정말 중요한 거죠. 망막이 정상적이어야 우리는 제대로 물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망막이 망가져 버리면은 이렇게 시각적 상이 망막에 맺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뭔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분포되어 있어서 시각적 상을 받아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필름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그림 있죠? 꽃을 봤어요. 그러면 이 꽃이 이렇게 빛을 통해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망막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거예요. 망막에 상이 맺히면 이 맺힌 상이 시신경을 따라서 뇌로 전달돼서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망막이 망가져버리면 이 꽃에 대한 그림 자체가 눈에 망막에 맺히지 못하게 되겠죠. 이게 카메라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꽃의 사진을 찍으면 이 사진을 탁 찍는 순간 이 상이 카메라 필름에다가 딱 이렇게 맺히게 돼서 우리가 사진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망막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막은 시각적 상,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들을 여기에다 딱 도장을 찍어요. 탁 도장을 찍어서 뇌로 전송을 하거든요. 이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망막이 정상적이어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 상을 받아서 뇌로 보내는 역할. 그래서 카메라 필름과 같은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점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맹점. 신경이 이렇게 한 번에 몰리는 맹점이 있는데요. 자, 시각신경을 이루는 신경섬유들이 망막에서 한 곳에 모이는, 여기 보시면 한 곳에 지금 모여있죠? 자, 이렇게 한 곳에 모이는 곳이고, 이 부분에는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한 반응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몰려있는 부분이긴 해요. 모든 신경섬유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시각세포가 없기 때문에 빛에 대한 반응이 없는 곳이다. 맹점은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우리가 이제 뇌층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 황반이죠, 황반. 자, 망막, 요 망막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망막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를 하면서 시각세포가 밀집되는 곳이에요. 실질적인 시각세포가 밀집되는 곳이고 누르스름한 반점이에요. 반점이고 빛깔을 분간하는 힘과 시력이 가장 뛰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시력이 가장 뛰어난 중심부가 황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시력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망막이 정상적이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시각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황반이 정상적이어야 제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물건을 볼거나 물체를 보거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망막, 맹점, 황반, 얘가 뇌층, 신경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굴절매개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굴절매개물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 이 중에서 수정체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수정체.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 빛을 갖다가 굴절시키는 매개물인데요. 자, 우리 눈 안에는 렌즈가 하나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수정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수정체는 젤리 같아요. 투명한 젤리. 투명한 젤리 같은 섬유 조직으로 캡슐에 쌓여있는 투명한 조직. 그래서 그냥 젤리 같은 투명한 조직. 우리 눈에는 렌즈가 하나 삽입이 되어 있고 이걸 수정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들어온 광선을 적당한 각도로 굴절시켜서 여기서 빛을 받아서 굴절시킨 다음에 망막에 모양이 이렇게 도장이 탁 찍히게 하는 거죠. 굴절시켜서 망막의 물체의 실상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수정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안구방수 나와 있어요. 안구방수는 여기 보시면 요 각막과 수정체 요 사이에 채우고 있는 무색 투명한 액체를 안구방수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체라고 있습니다. 요 눈 안쪽 있죠? 안쪽을 채우고 있어요. 젤리 같아서 눈 안쪽을 전체적으로 채우면서 눈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유리체인데, 눈 내부에 영양 공급을 하고 이 안이 다 유리체로 채워져 있어서 눈의 동그란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물체가 유리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눈의 구조에 대해서는 끝나셨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은행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문제은행은 222페이지, 그다음 241번부터가 우리 시각기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241번부터. 자, 그래서 241번 보시면 눈의 흰자위로서, 눈의 흰자위래요. 그럼 바로 찾으셔야 되겠죠. 눈의 흰자위면 여기를 말해요. 각막 아니고 뭐죠? 공막을 이야기합니다. 공막.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눈의 흰자위로서 각막과 요 각막, 시신경을 제외하고 안구 전체를 싸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공막이에요. 공막. 자, 그래서 공막은 여기.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공막. 자, 그 다음에 242번. 공막의 내면을 덮고 있는 얇은 막. 공막의 안쪽에 있는 막이고, 멜라닌 색소가 많고 암갈색을 띠는데요. 이거 뭐였어요, 여러분? 공막 한꺼풀 벗겨내면은 맥락막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맥락막. 그래서 우리 맥락막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시면, 혈관 분포가 많고 색소가 많은 암갈색이고, 여기 공막 바로 밑에 이렇게 맥락막이 있으면서 요 맥락막에는 뭐가 많아요? 혈관이 많아서 산소와 영양분이 많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망막에다가 영양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맥락막이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3번에 보시면 눈의 빛깔을 나타내고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래요, 여러분. 그러면 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 렌즈 조리개.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와 같은 역할을 하고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한대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을 하고 빛의 양을 조절을 해서 카메라의 우리 조리개와 같은 역할, 제가 커튼이라고 표현한 친구 있었죠? 뭐예요? 홍채입니다. 홍채.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44번. 홍채의 뒤쪽에 고정되어 있으며 빛을 굴절시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하는 작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채 바로 뒤쪽에 있어요. 얘는 수정체고요. 이 수정체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들어오고 이것에 굴절이 돼서 망막에 실질적으로 상이 맺히게 한다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수정체. 자, 굴절 매개물 수정체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젤리와 같은 섬유 조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투명 조직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눈 안에는 렌즈가 하나 삽입이 되어 있는데 홍채의 바로 뒤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빛을 굴절시켜서 실질적으로 망막에 물체의 실상을 만드는 곳이 어디였다? 물체의 실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게 수정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5번 보시면 젤리 모양의 물질이며 안구 내의 내압을 유지하고 안구의 영양 공급과 눈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젤리 모양이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 눈알을 채우고 있는 젤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눈알을 채우고 있는 이 젤리는 눈에 영양 공급을 하고 이 젤리가 빵빵하게 차 있어야 눈의 모양이 동그랗게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1번 유리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눈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할 거고요. 여러분 너무 여기에 안 외워지는데 집착해서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국시 출제 비중은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져 있는 그 키워드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눈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힐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